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이면서 국회의원이신 이훈기 의원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요즘에. 오늘 오전에도 지금 일정 하나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길이에요? 예,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사회 또 언론노조하고 같이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오는 길입니다. 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요. 국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이진숙 씨를 저렇게 천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언론계 또 국민들한테 전면전을 선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MBC를 꼭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를 꼭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MBC 장악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숙 지명은 저는 원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진숙 후보의 미션은 어떻게든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거기까지가 미션이 아닌가 싶어요. 꼭 장악시키는 그 역할을 이진숙 부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그 2인 체제에서 그 박문진 이사,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를 그 세우려고 한다면은 그 탄핵 사유로 민주당은 간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이진숙 씨가 그 시도를 하는 순간 민주당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바로 이진숙에 대한 탄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두 번이나 탄핵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탄핵이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사퇴를 해갖고 이진숙도 만약에 그 시도를 한다면 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해봐야 국회에서 당연히 탄핵할 거라는 걸 알고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도대체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저쪽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방통위원장들은 뭐 도구일 뿐이죠. 잠시 역할을 하는. 그러면은 민주당은 앞으로 이렇게 2인 체제에서 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그 위원장은 뭐 위원장이든 위원장 대리든 다 탄핵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도를 하면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진숙이가 그러면 바로 또 시도를 할까요? 그 굉장히 그 아까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자신이 윤석열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 존버 정신이라고 버티기, 연락에 버티기. 그 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통상의 검찰총장은 그냥 그때 그만둬 버리는데 윤석열은 끝까지 버텼다. 난 이 점이 너무 존경스럽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진숙 후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시도를 하고 어떻게든 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지금 공영방송 특히 MBC 이사 선임 절차를 어떻게든 뭐 마무리를 하고 뭐 탄핵을 당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이진숙 씨가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천거가 됐는데 사실 윤석열 씨가 과거에 자신의 어떤 캠프 특보 등은 자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방송 장악하지 않겠다 이러면서요. 완전히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후보 특보였던 그 이진숙 씨. 게다가 또 그 해촉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과거 발언 그 부분이 사실 코미디고 정말 처참한 수준이죠. 스스로 그때 선거 캠프에서 이진숙이 언론 특보였는데 어떤 언론 간에 문제가 있고 극우적인 언론관을 갖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하니까 스스로 이제 해촉을 시켜서 퇴출을 시켰지 않습니까? 윤 캠프에서요. 스스로 본인이 퇴출시킨 사람을 다시 방통위원장에 지명한다는 거는 국민들 상식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된 거죠. 이진숙을 지명하면서. 자, 이진숙의 과거 막말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 기획설까지 언급했던 바가 있더군요. 완전히 윤석열하고 코드가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에 대한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을 것이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MBC와 KBS가 뭐 이틀 전부터
할로윈 축제를 예고하고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를 보면 이게 얼마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개한 윤 대통령 발언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맞닿아 있고 이진숙 이 발언이 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극단적 음모론을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고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진숙 등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음모론이 오히려 더 증명되고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이진숙이 마이크 잡자마자 바이든 날리며 비난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쪽이 보면 어떤 극우 유튜버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영 방송을 그 국영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공영 방송도 극우 유튜버 같은 생각의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거침없이 한다고 봐요.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요. 예. 그러면은. 그 네. 바이면 날리면 같은 것도 국민들이 다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쪽만 인정을 안 하잖아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정권에서 아주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극한 반응들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가능성은 없지만 그들이 MBC를 장악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뭐 그냥 경영진 그 자리에 앉는 정도로 만족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요. 지금 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MBC를 완전히 파괴하고 망가뜨리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악해서 세우지 못하면 그냥 망가뜨려서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문진 이사 선임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 맞는 사장을 뽑으면 결국에는 민영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012년에도 이진숙이 그 최필립 정수장학회 회장하고 그 박문진 MBC 민영화 논의를 했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MBC의 지분 70%가 방송문화진흥회지만 30%는 정수장학회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지분을 팔게 해가지고 민영화로 가려고. 근데 사실 민영화가 되면 저도 이제 OBS를 겪으면서 민영화의 폐해를 누구보다 몸으로 겪은 사람이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민영화된 민영 방송에서 뭐 주주 또 뭐 최고 경영자가 방송을 선거 캠프화까지 하고 이런 사례를 제가 목도하고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인데 사실 민영화가 되면 정상적인 방송을 하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민영 방송들이 지역의 작은 방송들이지만 MBC 같은 거대 방송이 민영화된다면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KBS마저 저렇게 장악당했는데 유일하게 MBC가 지금 그래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유튜브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그리고 상당히 기여하는 게 있지만 유튜브는 양극단을 또 갖고 있잖아요. 양극단의 생각을 많이 전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여론의 다양성이라든가 객관적 보도라든가 좀 수준 있는 보도 이런 걸 위해서 공영방송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때 MBC마저 없어진다? 장악당한다? 이러면 저는 국민들도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진다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도 아주 불행한 일이거든요. 언론이 조종을 울리는 거죠. 조종을 울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사법도 지금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모든 문제의 어떤 해답을 안고 있는 방송사법인데 이걸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 방송사법은 이제 7월 국회에서 처리 예정으로 있고요.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민주당에서는 그 방송법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는 아주 망가져서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MBC는 반면 그래도 유일하게 남은 공영방송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걸 보여준 양극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를 좀 잘 알려내고 저는 민심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데 민심이 쌓이면 결국 전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건도 정권 몰락의 어떤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하고 특히 MBC 구성원들은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믿고 좀 기운 내서 그 중심을 잡아준다면 상당히 방송도 지켜내고 네. 어떤 정권의 몰락도 가져올 수 있는 이거는 아주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윤석열 정권 때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언론 노동자들이 사실은 자유롭고 정의롭게 기사를 쓰고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저항의 측면에 있습니다. 이 예. 반동적 어떤 그 구조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방송이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민주당 과방위가 22대에서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이 바로 그겁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이 그 어떤 정치 후견주의를 없애는 거거든요. 네네네. 정파성 없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뽑는 게 방송 3법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뭐 국민 사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100명이나 참여하고 그리고 이사회 추천의 주체도 네. 옛날에는 뭐 정파적으로 여야가 나눠서 뭐 9명을 했지만 지금은 21명으로 이사수도 대폭 늘리고 여기도 네. 뭐 학회에서도 6명을 추천하고 네. 또 어떤 기자협회라든가 뭐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 협회에서도 6명을 하고 시청자위원회에서도 4명을 하고 여기에는 국회 추천은 5명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상당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방송 3법이 어떤 방송이 정권의 좌지우지된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사법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잘 서야지 여러 다양한 매체들이 같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일이 참 많으시네요. 예. 절대 윤석열 정권의 뭐 여러 가지 회방이라든지 심지어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이훈기 의원님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이훈기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